라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제가 원래 그 인사를 할 때 눈을 감고 라카 약간 이렇게 한번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지인의 지인에게 느끼하다는 피드백을 받은 적. 그래서 이번엔 눈을 또렷하게 뜨고 라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락서입니다. 오늘 책 이야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3권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솔직한 감상이 당연히 주가 될 것이고요. 이 책들을 추천하느냐, 추천하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이제 느낀 솔직한 감정들,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거북스러웠다든지, 조금 아쉽게 느껴졌다든지, 취향에는 어땠다,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제가 소개해드릴 책 3권의 구성을 보니까 하나는 이제 국내 소설, 한국 소설이고요. 하나는 해외 소설인데. 살아있는 작가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현대 해외 문학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한 권은 고전 문학에 속하는 해외 소설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딱 이게 뭔가 밸런스, 제가 딱 좋아하는 밸런스예요. 한국 소설 하나, 해외 소설 하나, 고전 소설 하나, 여기에 이제 더한다면은 단편 소설 하나, 요 정도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괜찮은 밸런스가 아니었나 이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첫 번째 한국 소설, 제가 최근에 읽었던 한국 소설 바로 이 작품, 박범신 작가의 소금입니다. 이 작품을 이제 뒤에 설명해 놓은 바로는 아버지 1 혹은 아버지 2, 아버지 10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 우리 세대의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긴 한데, 제가 한 문장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버지의 뒷모습이란 어떤 것인가. 특히나 이 작품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약간 모든 것을 짊어진, 모든 멍에를 짊어진 전통적인 아버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계속해서 무리를 해가면서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을 좀 잃어버린, 어쩌면은 망쳐버린 그런 아버지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작품이 상당히 잘 읽히는 부분도 있고, 또 약간은 뭉클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감이라는 면에서도. 근데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누군가의 희생이 전제로 되는 이야기를 읽는데 눈물 한 방울쯤 흘리지 않을 리가 어디 있겠으며, 더구나 우리네 아버지 이야기라는데 슬프지 않을 이야기는 아니겠죠. 근데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 좀 생각한 거는,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2014년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낡은 서사, 어떤 의미로는 전통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부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작품 속에서 보여지는 이제 주된 아버지의 모습이 약간 제가 봐도 너무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전히 이런 말을 하다 보면은 그럼에도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 있지 않느냐, 가족을 모두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아버지들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도 그건 절대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제 희생을 당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로부터 혜택을 받는, 뭔가 이 소비 문화에서 계속적인 향락을 누리고 혜택을 받는 이들이 어머니와 세 딸, 주로 이 여성으로 나온다는 점이 요 근래 읽기에는 다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작품 속에서 세 딸이 아니라 그 중에 남자 자식이 좀 하나쯤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면은, 그냥 이제 이것을 단순히 어떤 아버지와 그리고 어떤 자식, 그러니까 부양하는 자와 부양받는 자의 어떤 이런 관계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 아무튼 이 작품 속에서는 아버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다른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다소 소홀하게 묘사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어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도.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초점은 그게 또 아니라는 면에서 단순히 남성이라는 아버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양하는 자, 가족을 책임지는 그런 자를 대표한다는 면에서는 충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좀 더 일반화해서 읽어볼 만한 여지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신 작가의 글은 저도 참 좋아하는 작가이지만 글맛이 참 기가 막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표현들을 읽다 보면은 어떤 묘사적인 부분들, 글의 사용, 단어의 사용들이 확실히 뛰어난 작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좀 옛날 작가긴 하지만 그 원로 작가에게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문장력, 이런 것들이 요즘 작가는 분명히 차별점을 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장들을 더 많이 보고 싶어요. 이런 묘사들을 더 많이 보고 싶고,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더 많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총평을 하자면은 일단 잘 읽히고 재미있고 문장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읽으면서 참 몰입도 많이 했고 더 읽고 싶었던 작품이라는 생각은 들긴 했었지만 어떤 소재의 설정이 주는 다소간의 의아함, 그리고 그것이 제 기준에선 약간 지나치다라고 느껴졌던 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생각은 들긴 했었습니다. 근데 박권신 작가도 뒤에 작가의 말을 읽어보니까 그러한 바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써야만 하는 이야기, 또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때로는 이렇게 한쪽의 이야기라고 여겨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쓰는 게 어떤 작가의 숙명과도 같은 게 아닐까. 너무 거창하게 말하긴 했지만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불편하게 바라보거나 극단적으로 해석하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자꾸 마음이 불편하네. 전통적인 아버지 이야기를 어쨌든 좋아하신다면 읽어보실 때 후회하시진 않을 만한 작품입니다. 상당히 서사도 재밌었고요, 묘사도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해외 문학을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작품 바로 이 작품, 포로스터의 오기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포로스터의 오기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자, 먼저 이 책, 저는 이제 포로스터를 워낙 좋아하니까 포로스터 작품을 또 이렇게 읽었는데, 이 책은 제가 크리스마스 때 일부러 그날 시작해서 한 페이지도 안 폈다가 크리스마스 때 방송 켜서 끝까지 다 읽어야지 생각하고 아껴뒀던 어찌 보면 그런 책인데요. 실제로 크리스마스 방송 때 요거를 펴서 끝까지 다 읽기도 했었죠. 몇 시간이 좀 걸리긴 했던 것 같아요. 한 5시간, 4시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상당히 빨리 읽을 수 있는 작품이고 전혀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은 작품이긴 한데, 아무래도 저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읽다가 또 이제 이야기도 하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크리스마스에 읽기에 그럼 적합한 이야기냐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가 포로스터가 어느 날 이 기자에게 우리 신문에 실을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한 편 좀 소개해달라라고 부탁을 받아요. 그래서 포로스터는 처음에 예 알겠어요 하고 흔쾌히 수락했다가 뭐 이게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 그래서 자기가 자주 가던 이 시각가게, 한마디로 담배가게, 담배랑 또 시간이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무튼 그 시각가게 종업원 오기렌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포로스터가 크리스마스 이야기 막 고민을 하니까 나에게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있는데 너 한번 이 이야기를 글로 써볼래? 밥 한 끼 사, 내가 흔쾌히 들려줄게. 그러니까 포로스터가 이제 진짜 괜찮은 이야기 맞아? 라고 하니까 오기렌이 이거 장담할 수 있어, 밥 한 번 사, 진짜 장담할 만큼 좋은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기렌이 들려준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한 편의 이제 소설을 써내려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작품이 이 제목이 오기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된 거죠. 근데 안에 보면은 이게 오기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라고 하니까 되게 길 것 같지만 실제 오기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는요 25페이지면 끝나요. 뒤에는 그거를 실제로 영화화했었거든요. 스모크라는 영화로 1990년대에 영화화했었는데 그 영화 제작과 관련된 실제 구상했던 어떤 씬들, 촬영 후기 같은 것들, 그런 이야기들이 잔뜩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약간 뒷부분이 외전이긴 한데, 근데 이 외전이라고 하기에는 메인 내용이 25페이지에 나머지가 외전이니까 실제 메인이 한 10% 정도밖에, 10%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미있게 읽었고요. 이 오기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이야기가 분명히 독특하고 정말 인상적인 어떤 일화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모두 그런 식의 독특한 경험들, 혹은 독특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충분히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것들, 누구나 하나씩 살다 보면 가지고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기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어쩌면 자연스럽게 묻힐 수도 있었던 그 시각가게에서 향을 천천히 잃어버리면서 결국에 기억되지 못하고 사그라들고 말았을 그런 이야기를 이 폴 오스터라는 작가가 만나서 잘 살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야기라는 것도 누굴 만나느냐, 제 주인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언제나처럼 이 이야기에서도 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개성이 아주 뚜렷하고 또 위트가 돋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폴 오스터 작품의 대체적인 매력이죠. 작은 조연부터 주연까지 그런 독특한 인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적든 크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마치 하나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거대한 트리를 만들어가는 크리스마스 이야기. 아무튼 저는 재밌게 읽었고요. 근데 제가 좀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오기렌이 이게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엔 조금 내용이 길어질 수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이유로 카메라를 입수하게 되었어요. 오기렌 크리스마스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그 카메라로 매일 똑같은 시각, 똑같은 장소에서 하루에 한 장씩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4,000장 이상이 쌓이죠. 10년 이상 찍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폴 오스트에게 이렇게 한 장씩 쓱 보여주는데 그런 작업을 한다면은 그게 매일 한 장 한 장이라는 작은 결과물 같아 보이지만 그거를 이렇게 쌓아놓고 보면은 또 어떤 감동이 있을까? 그 안에서 삶의 루틴 속에서 그것을 반복하면서 얻어진 어떤 감정들,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도 아침에 이제 학원을 갈 때 매번 같은 장소에서 10초 정도 동영상을 찍거든요. 같은 배경으로. 매일매일 이제 좀 밝은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고 저번처럼 눈 오는 날도 있고 그때그때 풍경들이 조금씩 빛의 색깔이 변하는 거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 리뷰가 올라가고 좀 얼마 안 가서 한번 그것들을 모아봐서 여러분들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구도로 똑같은 시간대에 매일을 찍는다는 건 어떤 느낌일지 조금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 작업을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포로스터의 오기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였고요.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품절이라서, 절판이라서 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중고서적이나 이런 데서나 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이 인기 있어서가 아니고요. 지금 포로스터 작품들이 대부분 나온 지가 좀 꽤 오래됐어요. 10년에서 한 15년 막 이렇게 넘다 보니까 국내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작가가 또 아니다 보니까 재판이나 재인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작년부터 보는데 한 권 한 권씩 계속 이제 절판이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아쉬워요. 한편으로는 이거 진짜 재밌는 작가인데 좀 더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막 특별판도 나오고 표지도 바꿔서 리커버판으로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 책은 현재는 절판 상태로 중고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중고서점 들르셨다가 보게 되신다면은 크리스마스 때를 좀 아껴두었다가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게 두 번째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작품. 이 작품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실 만한 작품이죠. 바로 짜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Pride and Prejudice.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혹시 민음사에서 나온 거긴 한데, 지금 보시면 표지가 기존의 오만과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과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요거는 예전에 키스라는 의류 브랜드와 이 민음사가 콜라보를 해서 3권이 나왔었거든요. 이 표지 모델은 다 키나 나이틀리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과 그 다음에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그리고 울프의 자기만의 방, 이렇게 3권이 좀 이쁜 표지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작품 이제 예전에 구독자분에게 선물 받은 그런 작품인데 진짜 너무 이뻐요. 이걸 볼 때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민음사 여러분, 이렇게 표지 너무 이쁘게 내실 수 있잖아요 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또 이야기할 건 없지만 다소 심심한 부분들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렇게 가끔 한정판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만 나와주면 소장 욕구가 훨씬 더 뿜뿜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리즈 중에서 폭풍의 언덕이 진짜 이쁘던데 뭔가 내용과도 표지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아무튼 제가 드디어 이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다 읽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제인 오스틴 작품 중에 읽어왔던 거는 이성과 감성 그리고 설득이었어요. 제인 오스틴이 생전에 이제 6권인가의 작품을 냈죠. 엠마, 노생거스드원, 그리고 이성과 감성, 오만과 편견, 다시 해야지. 이성과 감성, 오만과 편견, 설득, 노생거스드원, 맨스필드 파크, 엠마, 6권이 아마 맞을 텐데, 아무튼 생전에 6권밖에 내지 않았지만 제인 오스틴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 파급력, 그녀를 평가하는 어떤 지표들을 고려해 보면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제인 오스틴은 정말 많이 이야기되고 높은 평가를 받는 작가입니다. 그녀의 작품이 정말 너무 뛰어나고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워낙 대중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읽고 소비함에 있어서 충분히 그러한 어떤 영향력을 많이 갖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인 오스틴 별명 중에는 항상 이제 여자 셰익스피어라고 불리기도 했었고, 꼭 역대 이제 작가들, 영미 작가 순위를 꼽아보면은 항상 2위 아니면 3위? 상위에 랭크되는 작가가 이 제인 오스틴입니다. 1위는 당연히 셰익스피어일 거고.
아무튼 그 정도로 이 인기가 많은 이 제인 오스틴이라는 작가인데, 제인 오스틴 작품은 저에게는 약간은 안전한 작품처럼 느껴져요. 이 안전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이 제인 오스틴 작품들이 대부분 이 여성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결혼, 그거와 관련된 뭐 사회적 이야기, 돈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약간 고전 웹소설 같다 이러면 대부분 제인 오스틴 작품을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맞아, 고전 웹소설 딱 어울리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재미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고요. 그래서 페이지가 상당히 잘 넘어가요.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읽는데 즐거움이 큰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내용들은 어찌 보면 대부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많아요. 결과적으로는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은 이어질 것이고, 그들이 어떤 뭐 힘든 점, 중간에 오해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극복하고 행복한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괜찮은 결혼으로, 돈 많고 이런 남자 주인공이 어떤 이렇게 이어져서 괜찮은 조건 속에서 모두가 와하하 하며 웃으면서 끝날 수 있는 그런 결론. 그런 면에서 저에게 제인 오스틴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뭐 크게 뭐 반전이나 충격적이고 자극적이고 막 이런 이야기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어떻게 흐르겠구나, 어머 하면서 뭐 이렇게 흐르겠지, 그래도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읽어 나갈 수 있는 작품이라는 거죠. 다만 이 작품 기존에 읽었던 이성과 감성과 설득에 비하면은 확실히 여자 주인공의 어떤 당참이 조금 두드러지긴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리지 혹은 엘리자베스라고 부르는 이 여자 주인공에 대한 상당히 제 인생 캐릭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덜어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분사회, 그런 계급차 이런 속에서도,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자신의 주관대로, 소관대로 약간 못할 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할 말 다 내뱉으면서 자신있게, 그런 모습들이 아주 당차구나, 특히나 이 시대를 감안하면 더더욱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고전 사이다 같은, 오래된 사이다를 마시는 느낌인 거예요. 오래됐다는 게 탄산이 다 빠졌다고 이야기하긴 뭐하지만 약간은 있는, 그래도 어쨌든 사이다 같은 작품이 그런 여주인공의 면모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읽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 외에도 역시 너무나 오래된 작품이고 200년이 넘은 작품이다 보니까 조금 뭐 남성에게 너무 기대는 모습이라든지, 그러니까 모든 걸 기대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 상황들, 사회적 상황들, 또 실제로 아무리 엘리자베스가 당차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녀 역시도 결국에는 어떤 신분이 좋고 돈 많은 남자와의 결혼을 어떤 바랄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가족의 모든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이라는 점, 마치 어느 정도 나이가 찬 여성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약간은 지금 시각에서 보면은 고구마 같은 요소들이 좀 있긴 하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시대가 실제 그런 시대였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애당초 그렇지 않은 모습이 당시엔 판타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이야기, 뻔하디 뻔한 결혼과 뭐 사랑에 대한 그 레파토리의 반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인 오스틴이 어떤 플롯에서 둘의 사랑을 어떻게 묶어주고 풀어주고 밀고 당기는 그 기막힌 플롯의 밀당이 확실히 이 작가 역시 재미를 보장하는 작가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죠. 아무튼 이렇게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까지 최근에 읽은 책 3권을 한번 이렇게 소개해드려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언제나처럼 이 중에 여러분들의 좀 흥미를 끌만한 작품들이 좀 있으신가요? 전 현재 이제 다음 책으로는 아마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과, 그리고 최근에 제가 구독자분에게 선물 받은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고, 한 몇 권 또 있으면은 한 2-3권이 이제 진짜 거의 끝물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또 리뷰를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다음에 또 새로운 책 이야기로, 책 추천, 책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죠. 그럼 들어가십시오. 안녕.